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그들은 어떻게 더 나은 선택을 했는가? 결정 수업입니다. 지은이 조셉 비카르트, 옮기니 황성현, 출판사 현대지성. 안녕하세요. 책담입니다. 흔히들 하는 말이 있죠. 결정장애. 솔직히 결정을 내릴 때 조금 두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결정이 잘못된 것이면 어쩌지? 이것보다 저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결정을 남이 보면 흉보지 않을까? 등의 마음이 결정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죠. 쿨하게 한 번에 딱딱 결정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갈팡질팡 우물쭈물하는 저 같은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책은 총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이 왜 생기는지 탐색을 하고 2부에서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에 대한 탐색부터 6단계에 걸치는 의사결정 단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는 막히는지를 알려주며 3부에서는 의사결정 단계를 통과해내기 위한 추진력을 얻는 방법, 그리고 4부에서는 보다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 3부까지 읽다 보면 결정을 내린다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술술 익혀나가지만 4부는 좀 더 심오한 이야기로 전개가 되어 좀 시간을 두고 읽어봐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지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최대한 많은 선택지를 확보한 후 나에게 옳은 선택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정을 할 때는 선택지에서 조금 떨어져서 바라볼 것과 나에게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책을 일부분만 떼어내서 낭독하기는 쉽지 않아서 프롤로그와 들어가는 글을 낭독하였는데요. 결정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이라면 꼭 한번 직접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잘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과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 프롤로그. 자유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멈추는 데 있다. 멈추는 곳에서 선택이 일어난다. 롤로메이. 결정에 관한 책을 쓰는 중이라고 말하자 친구들과 고객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다. 내게 꼭 필요한 책이야. 서둘러줘. 그 사람이 읽으면 좋겠군. 빈도와 강도는 다르겠지만 우리는 모두 쉽지 않은 결정 앞에 선다. 약하거나 무능해서가 아니다. 도리어 지극히 정상이라는 뜻이다. 불안하기는 해도 우리가 뻗어나가고 성장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만한 게 없는 세상은 끔찍하게 지루하고 진부한 곳이리라. 진짜 문제는 이것이다. 그런 결정을 어떻게 하는가? 일상생활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는 지금 과거에 내린 결정의 결과물 위에 서 있다. 그리고 미래는 앞으로 내릴 결정에 달려 있다. 사실 우리 생활은 이런 현실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건강은 유전자 구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러면서도 음식과 운동 등 개인이 일상에서 선택하는 것들과 관련이 깊다. 때로는 운명이 앞길을 막기도 한다. 하지만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벗어나 곁길로 셀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더라도 사건 자체보다는 사건을 대하는 방식에 따라 운명이 갈린다. 삶의 모든 국면이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다. 당신은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자주 멈춰 서는 편인가? 그렇지 않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 책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다룬다. 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자기 의지를 사용하는 힘을 자유의지라고 표현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원한다는 건 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는 속담만 봐도 알 수 있듯 의지와 결정 사이의 관계는 확립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의지와 결정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며 간절히 원해도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안다. 어느덧 실현하지 못한 꿈들의 목록과 후회만 한가득 남고 내가 중요한 결정을 제대로 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지 의심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 책에서 나는 자유의지를 탐색하고 복원하려 한다. 의지를 행동으로 이끌어줄 로드맵을 그려낼 것이다. 서점이나 인터넷에서는 두려움을 없애주고 좀 더 호감 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장담하는 책과 자료가 넘쳐난다. 하지만 이 책은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기 개발서와 다르다. 이 책에서는 적절한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체험적이다. 이 용어는 발견이라는 의미의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 나는 당신이 답을 찾도록 돕겠다. 질문을 받고 생각하며 답해가는 가운데 당신은 점점 달라질 것이다. 시인 마리아 릴케가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전한 메시지처럼 말이다. 마음속 풀리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세요. 그런 것들을 외국어로 써진 책이나 잠겨있는 방처럼 여기고 그 자체를 사랑하세요. 지금의 당신에게는 주어질 수 없는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 답대로 살 수 없을 테니까요.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모든 질문을 품은 채 살아가세요. 언젠가는 당신도 모르게 당신이 찾던 해답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힘겨운 결정과 싸우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고통의 무게는 저마다 다르다. 하지만 탐색 과정은 동일하며 접근법과 도구도 다르지 않다. 이 책은 결정을 내릴 때는 괜찮다가도 결과는 감내하기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결정을 내리는데 별 문제가 없지만 의사결정의 질이 자신의 삶과 경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결단력 있는 행동은 경영자의 존재감에 두 번째로 크게 이바지한다. 사람들은 결단력 있는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그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 이 책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모두 다룬다. 이직, 배우자 선택, 지금껏 잘못된 선택만 해온 것 같은 중년의 불안감에 대처하기 등 우리의 바람과 열망이 다양한 만큼 그 목록은 끝이 없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고민하는 고객들을 돕기 위해 수년간 개발한 방법이 있다. 나는 그것을 결정학이라고 부른다. 결정학의 목표는 세 가지다. 자신이 직면한 결정의 결과 개선하기, 스스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도록 돕기, 특히 어렵게 여기는 결정 뒤에 하나로 이어진 실을 확인하고 그 실을 따라 깊은 근원까지 가보기. 이 책은 결정학의 접근 방식을 따라 당신이 세 가지 목표를 이루어 가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들어가는 글. 2016년 4월 23일 영국 중부지역 중심부 스트래퍼드 어폰 에이번에 있는 왕립 셰익스피어 극장에서 다소 범상치 않은 작품이 무대에 올랐다. 영국의 네로라 하는 셰익스피어 작품 전문 배우들이 400년 전 성 조지 축일과
같은 날 죽은 시인이자 극작가인 셰익스피어를 기리기 위해 모였다. 이날은 우연히도 그의 생일이었다. 그들은 공연을 하기 위해 무대에 오르지 않았다. 단지 지금껏 쓰인 연극 대사 중 가장 극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운문 한 구절에 집중했다. 희극을 하는 듯 뭔가를 가르치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주디 덴치와 베네딕트 컴버배치, 해리언 월터, 데이비드 테넌트, 이언 맥컬런 경과 같은 배우들이 당시 왕립 셰익스피어 극장에서 햄릿 역을 맡고 있는 파파 에시에두에게 10단어로 된 독백, 다시 말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를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 알려주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한 단어만을 강조해야 한다고 초보 햄릿에게 충고했다. 물론 어떤 단어를 강조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자리를 빛내고자 마지막으로 무대에 오른 사람은 유명 인사이긴 하지만 배우는 아니었다. 그는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찰스 왕세자였다. 그러니 햄릿과 닮은 점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 유명한 대사를 입 밖에 냈을 때 그가 강조한 것은 마지막 단어인 문제였다. 런던 블룸즈버리 구역의 대형 박물관 금고에는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책 중 한 권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 1603년에 출간된 햄릿 초판본인 제1사절판 중 한 권이다. 이 책은 현재 단 2권만 남아있다. 요즘 공연되는 내용은 3번째 판본이다. 제1사절판은 적어도 한 군데가 이후에 나온 판본과 다르다. 바로 독백,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부분이다. 초판본에서는 사느냐 죽느냐 나는 그것이 중요하도다 였다. 이 대사를 들으면 어쩐지 문제에 대한 답이 이미 주어진 것 같다. 사느냐 죽느냐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택의 시작점이다. 존재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다. 같은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우리는 존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살 것인지 말 것인지,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다. 흔히 알려진 독백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을 가리킨다면 원래 대사는 다른 관점이 있음을 암시한다. 즉,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결정에 직면한다는 사실 자체다. 그리고 두 가지 명제 사이에 놓인 나는 시면 앞에 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의한다. 살 것인지 아니면 죽을 것인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준비를 마친 채 선택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나는 진실로 온전히 존재하게 된다. 이 시면은 인간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준다. 시면은 어두운 호수처럼 반전된 우리의 모습을 되비춰준다. 이는 흐릿한 스펙트럼을 지나며 영향을 받은 존재하는 혹은 존재하지 않는 인간인 우리의 거울 이미지다. 프랑스 철학자 알베르 까미는 반항하는 인간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고자 애쓰며 무의미하고 부조리한 세상에 반응하는 한 인간을 묘사한다. 까미는 묻는다. 누가 반항하는 인간인가? 무엇보다 아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거부할지언정 포기는 하지 않는다. 그는 또한 예라고 말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결정의 반대말은 반대 결정이 아니라 포기다. 결정할 수 있는 우리의 본질적 능력과 의무를 내던지는 것이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에 따르면 만일 악마가 있다면 그는 신에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결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2년 전 나는 톰슨 로이터 재단이
21세기 노예 제도라는 주제로 개최한 회의에 참석했다. 재단 최고 책임자인 모니크 빌라는 노예 상태란 결정하지 못하는 삶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노예였다가 풀려난 사람들은 구속 상태로 있는 동안 결정하는 능력을 상실했다. 그러므로 그들을 해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그들에게 스스로 결정하는 법도 가르쳐줘야 한다. 결정에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 우리 대부분은 법적으로 자유롭다고 할 수 있지만 과연 마음과 영혼도 그처럼 자유로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선택하는 일을 포함해서 스스로 원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진정 자유로운가? 아니면 단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따르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부추김, 다시 말해 사회적 기대를 따르고 있을 뿐인가? 우리는 그저 운명의 노예일 뿐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족쇄를 풀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다. 그 답이 자조가 아니라면 아마도 자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융 심리학에서 대문자 S를 쓰는 자기는 초월적이고 영구한 우리의 일부를 의미하며 이는 현재에도 계속 진화하는 자아와 다른 개념이다. 진실한 자신에게 귀 기울이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알고 그 이유를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결정 수업이라는 여행의 가이드로서 나는 당신이 탐험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안내할 작정이다. 이 여행을 일종의 고고학 탐사로 생각해도 좋다. 20세기 초 하워드 카터와 카나본경이 감행한 이집트 탐사처럼 말이다. 수고의 결과로 1922년에 투탕카멘 무덤이 발견되었고 엄청난 보물들과 함께 고대 이집트에 대한 인류의 지식이 풍성해질 수 있었다. 그 일을 위해 그들은 자욱한 먼지를 날리며 땅속 깊숙이 파고 들어가야 했고 모르긴 몰라도 그보다 더 짙은 절망을 지나고 나서야 최종 승리를 얻었을 것이다. 우리 역시 자원에서 나선 고고학자들처럼 우리의 야심찬 임무에 임해야 한다. 깊이 뿌리내린 감정뿐만 아니라 심리적 원형과 오랫동안 잊힌 사건들, 사고 과정을 찾아 깊이 들어가야 하므로 헌신과 끈기가 필요하다. 이집트 룩소르 왕가의 계곡에서 고고학자들이 유적을 발굴할 때 카터가 모종삽과 빗자루를 주로 사용했다면 우리의 도구는 성찰과 철학, 심리학, 어원학이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나는 결정과 결단력 있는 이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했고 마음속으로 자주 되뇌었다. 그럴 때마다 절개와 날카로운 이라는 단어도 함께 생각났다.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왜 고통을 느끼는지 알 것 같았다. 그 연관성은 어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이라는 말의 라틴어 뿌리인 카이데레는 문자 그대로 잘라냄을 의미한다. 다른 선택과 기회, 더 나을지도 모르는 결과를 잘라내고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정이라면 그것이 왜 그렇게나 어려운 일인지 이해된다. 동시에 이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볼 수도 있다. 결정이 지닌 잘라냄이라는 측면은 우리가 우유부단과 꾸물거림이라는 족쇄를 끊어내자마자 얻는 자유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잘라냄은 심사숙고가 끝난 후 행동하는 결의를 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무언가를 선택하고 선택에 따라 행동할 때 심사숙고는 끝난다. 우리가 자신을 다른 선택들로부터 잘라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결정하려면 마음속에 긍정적인 의도를 가진 상태에서 판단해야 한다. 그러한 결정은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만큼 보람이 있다.
더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결정에 해당하는 고대 그리스어가 분리를 의미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신성한 의미가 담긴 판단이라는 뜻도 있는데 고차원적이고 형이상학에 가까운 의사결정을 가리킨다.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두고 자기가 어머니라고 주장하자 솔로몬 왕이 내린 판결이 생각난다. 솔로몬 왕은 검을 가져오게 한 뒤 아이를 둘로 나누어 두 사람에게 반쪽씩 주라고 명한다. 한 여자는 그 판결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여자는 솔로몬 왕에게 간청한다.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제발 아이를 죽이지는 마십시오. 왕은 두 번째 여자가 진짜 어머니라는 것을 알아냈다. 진짜 어머니라면 아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예상한 것이다. 겉보기에 냉정하고 잔인한 결정이 참된 정의로 이어진 사례다. 그렇다면 결정과 분리, 판단이라는 의미가 다 들어있는 고대 그리스어는 무엇일까? 어원 사전을 뒤져보다가 한동안 어안이 벙벙해졌다. 결정에 해당하는 고대 그리스어는 다름 아니라 위기를 뜻하는 크리시스였기 때문이다. 결정할 때 우리가 얼마나 애쓰는지를 보면 결정을 위기의 한 형태로 인식하는 것도 이해된다. 위기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결정 과정일 수 있다. 결국 결정을 잘 하려면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대로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공포나 자기 회의에 빠지지 않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포기하지 않고 위기가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면서 가능하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위기의 핵심을 들여다보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 배움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제 고고학자들이 쓰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발굴 작업을 시작해보자. 이 책은 총 4단계로 구성되었다. 우유부단이라는 땅을 탐색하고 우리가 결정할 때 막히는 부분이 어딘지를 확인하며 이후 새로운 추진력을 얻어서 현명한 선택으로 나아갈 것이다.